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안현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소단원에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단원의 주제가 바로 자극과 반응이죠. 자, 우리 몸은 자극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과 반응을 연결해주는 우리 몸속에서요, 전기적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신경계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신경계 외에도요, 자극과 반응을 연결해 주는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자, 그 화학 물질이 바로요, 오늘 시간부터 공부하시게 될 호르몬이 될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호르몬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성장 호르몬일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생장 호르몬이다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외에도요, 다양한 화학 물질인 호르몬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의 주제가요, 항상성과 호르몬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요,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신경계를 공부할 때 중추신경계가 나왔고요. 중추신경계 중에서 간내는 항상성을 유지해요.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잖아.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항상성과 오늘 시간 배울 화학물질인 호르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의 종류와 특징을요, 모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요. 다소 기억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수업만 잘 들으시죠? 이 시간에 다 외워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요, 항상성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 자, 과학은 한자어가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져. 자, 여기서 항자는요, 항상 할 때 항자예요. 그리고 여기 상자는요, 항상 할 때 상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자는 성질이 될 거야. 자, 결국 항상성이라는 것은요, 항상 성질이라는 말이 되겠지. 자, 그럼 도대체 뭐가 항상 성질인데, 자, 우리 몸 같은 경우는요, 외부 환경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성질들이 있어.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체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요,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의 체온은 36.5도씨입니다. 자, 정말 더운 여름이 된 겁니다. 막 거의 40도까지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체온은요, 36.5도이죠. 항상 내 몸은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 요 반응을 조절해주는 게 신경도 될 거고요. 오늘 시간 들어갈 호르몬도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성의 의미부터 기억하도록 할게요.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우리 몸속 상태는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성질이 항상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었구나. 자, 그럼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체온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 혈당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0.1%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신경과 호르몬이 작동하고 있겠지. 자, 그리고 몸속 물의 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물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우리 몸속 액체의 농도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체액의 농도입니다라고도 표현을 할 건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의 양 역시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해서요, 체온이나 혈당량이나 몸속 물의 양이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조절되는지를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신경과 호르몬 자체가 항상성을 조절하고 있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선생님 스튜디오는 정말로 추워요. 자, 어느 정도냐면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요, 우리 PD님께서는 패딩을 입고 수업을 하세요. 자, 왜냐면 여기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거든. 에어컨의 온도가요, 항상 18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정말 오한을 느끼게 되거든. 자, 그 중에서 선생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털들이 전부 다 서기 시작해. 요거 역시도요, 선생님 몸에서 열 못 빠져나가도록 막는 행위이거든요. 이거 신경이 해주는 거다. 자, 그리고 수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잖아. 나중에는 안 추워요. 왜냐면 선생님 몸속에서 열이 마구마구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 요거는 바로 호르몬이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추위라는 자극에 대해서요, 신경도 그렇고요, 호르몬도 그렇고요,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들었고, 이런 반응들 때문에 항상성이 유지된 거죠. 체온이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몸속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요거를 조절하고 있는 뇌가 있어. 자, 그 뇌가 바로 우리는 간뇌입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상 간뇌의 경우는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 간뇌의 아랫부분을요, 시상, 하부라고 불러주고요, 윗부분을 시상이라고 불러줄 건데, 여러분들은 간뇌 시상, 하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뇌 시상, 하부가 최고 조절 중추야. 명령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행대장들이 있겠지. 이렇게 몸소 뛰는 애들이요, 바로 신경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호르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계다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 그냥 신경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니까 신경과 호르몬이 조절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신경과 호르몬은요, 은근히 비교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겁니다. 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요, 신경 같은 경우는 뉴런을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했잖아. 신경의 경우는요, 뉴런이 전달해줍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털들이 바짝바짝 섰다 그랬지. 요게 바로요, 털을 세워야지만 내 몸에 있는 열들이 구멍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반응이 바로 일어났죠. 자, 전달 속도가요, 상당히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요, 털이 계속 서 있을까요? 내가 고슴도치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털은 일시적으로 섰다가 나중에는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경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은 상당히 짧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털만 세웠죠. 그래서 작용 범위는요, 털에 국한돼 있습니다. 좁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서 열이 발생한다 라고 했잖아. 이 열이 발생하게끔 도와주는 화학물질, 이게 바로 호르몬이었던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시간의 주제인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선생님 세포들한테 열 발생시켜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이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요, 따로 움직이는 길이 없어. 그래서 만만한 게 혈액이겠죠. 그래서 혈액을 타고 온몸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달 경로는 혈액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전달 속도. 처음에 털이 서고 나서 한참이 지나야지만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달 속도는요, 신경보다는 느려요 라고 할 수가 있어. 대신에 선생님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요,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지속 시간은 길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느리지만 효과가 탁월한 것이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용 범위도요, 선생님 온몸에 있는 60조개의 세포들이 전부 다 열을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작용 범위는 넓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요, 반대되는 내용은요, 하나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번 소단원의 경우는 전부 다 비교가 될 거니까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는요,
간내 중에서도 아랫부분이다.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간내 시상하부는 그냥 자동 조절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체온이 낮아졌네? 높이는 걸 명령할 거고요. 체온이 높아졌네? 낮추는 걸 명령하는 곳이야.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최고 조절 중추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신경과 호르몬이 있었어. 호르몬 하나만 제대로 기억을 하자. 자, 호르몬의 경우는요,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달되는 속도는 느려.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그리고 작용 범위도 넓다라고 했죠. 신경은 반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과 호르몬이 일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게 신경, 지속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게 호르몬이었다라고 한다면